800년대 여기서 배로 나무까지 실어서 수출을 했었을 정도로 유럽 시장이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민들이 그 급격히 경제가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럽의 그 대규모의 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개척을 하면서 서부로 진출을 하면서 그 인구 유입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개척자들과 노예들 그리고 그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그 기계들을 생산해 가면서 경작물을 그 유럽으로 수출을 해서 지금도 유럽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하지만요, 그 당시부터도 유럽으로 그 수출을 하면서 미국이 급격히 그 선진 대국으로 부상을 한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7대 대통령인데요. 요게 이렇게 잘 지어져서 요걸 산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미국의 제 7대 그 대통령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잭슨이 앤드루 잭슨이에요. 근데 요 잭슨이 여기 뉴올리언스에서 1815년에 영국 군들이 독립전쟁에서 패하고 물러갔지만 그래도 미국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 영토였으니까. 그래서 1812년에 영국이 미국을 재차 침공을 했어요. 곳곳을 침공을 해서 그리고 뉴올리언스까지 침공을 했는데 미국이 이미 그 산업 경제가 든든하고요. 또 인구 유입이 많고 뭐 무장이 좋고 하니까 영국 군대가 계속 연패를 하면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15년에 마지막으로 여기 뉴올리언스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그게 제가 그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컴퓨터 문제가 돼서 올리지를 못했는데 조만간에 제가 여기에 뉴올리언스 그 전투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촬영하면서 역사 설명한 것은 며칠 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못 올릴지도 몰라요. 왜냐면 계속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대 대통령 그 인디언을 1829년에서 1836년 재임 기간 동안 인디언들을 모두 오클라호마로 옮겨가게 그 대통령이 서명한 사람이 이 7대 대통령 잭슨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인간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낮잠 잔데도 내가 앉아도 보고 뭐 누워도 보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지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냉철한 사람이죠. 인정머리가 없는. 그래서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출세지향적으로 세상을 살은.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 1815년에 영국군과의 마지막 그 격투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소규모의 사상자를 내면서 영국 군대를 2,000명이나 더 많이 죽인 그러한 공로로 해서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면서 그 정치권에 여기 워싱턴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7대 대통령으로 등극을 했는데 등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북부의 금융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이 남쪽에 있는 체로키와 세미놀, 크릭 그리고 척타우, 치카소 이 거대한 부족들을 전부 오클라호마로 인정사정 없이 내쫓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는데 그 살상한 것이 어느 정도였었냐면 2년 거의 이제 3년 돼가나요. 그 바침의 정권, 지금의 정권이 그 유럽의 우크라이나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건 꼭 푸틴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걔도 멍청한 놈이니까. 멍청한 놈은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금융자본가들의 비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조종에 의해서 새로운 전쟁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급격히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탈레반에게. 전쟁의 양상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에 있는 이 바치마가 생긴 거는 온건하게 생기고 띨띨하게 생겼지만 이놈도 미국의 7대 대통령 잭슨 못지않은 놈이다 그 말이에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금융자본가들과 군수산업가들의 그 편을 들어서 무조건 명령만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사인만 하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들이 그 계획을 세워주면. 그래서
미군이 급격히 철수를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에 등극을 하자마자 이 인디언 리무벌 작전을 했는데 수많은 그 민간 단체와 정치인들까지도 인디언들을 그렇게 포악하게 여기서 오클라호마 그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소설가들 뭐 예술가들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결정은 그 사람이 백악관에서 사인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의 금융 세력들과 산업자본가들 뭐 등등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앤드루 잭슨이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서민들의 표로 당선이 되지만 당선된 그 순간부터는 서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금융 자본가들의 편에 꼭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지 않으면 링컨이나 존 F 케네디처럼 바로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 경제 논리란 말이에요. 전쟁의 논리가 아니고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루 잭슨이 여기에서 보내버린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숫자를 보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 그래 그나마도 온건하게 갔지만 여기 체로키 부족들은 여기가 굉장히 그 험준한 한국의 지리산보다 더 험준한 그러한 산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디언들이 계속 숨어 다니면서 투쟁을 하면서 반항을 하니까 민병대 조직을 약 7,500명을 동원을 한 거예요. 총잡이를 고용을 한 겁니다. 군대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요. 여론 때문에. 그래서 7,500명의 군대를 사용을 해서 이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 애팔라치안 그 산맥 남부 그 산 일대를 쥐잡듯이 다 뒤져서 인디언들을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가뒀는데 지금도 여기 체로키 그 타운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은 그 당시에 개척민들이 부인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하다가 새로운 일확천금을 꿈꾸느라고 광부를 하거나 또 그 목재 산업에 그 투입된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 인디언 부족들의 여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해도 백인과의 혼인 관계가 있으면 체포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겨두고 또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인디언도 혼혈도 오클라호마로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 장모도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인의 그 친가족 관계만 그 확인이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아 있고 또 산맥이 험준하니까 이리저리 도망간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노예제가 해방이 되었던 그 어느 정도 시기에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여기 그 체로키 타운에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대규모로 살고 있는 것은 여기 그 텔라시, 여기에 가서 이 모든 인종들이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는 흑인 노예들이 여기에서 그 이후에 1836년 이전부터 흑인 노예들이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거 봐, 이거 왜 떠내려가지? 오 마이 갓, 잠시요. 흑인 노예들이 살고 있었지만 흑인 노예들도 여기에서 농사를 지면서 이 체로키 인디언이나 크릭 인디언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오클라호마로 간 그러한 예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인디언들은 인디언 나름대로의 그 문명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가 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글자도 모르죠. 전부 다 문맹자들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종 색깔도 다르고 첨대를 받는 그러한 노예에서 그 흑인 노예들이 탈출을 해서 인디안 부족 속으로 스며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체로키들이 이 오클라호마로 이주해 가면서 지들도 그 백인 그 세력들에게 체포당해 가는데 그 인디언들은 또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로키와 함께 그 오클라호마로 간 인디언의 블랙 노예들의 숫자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클라호마에 가면 흑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플로리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수와니강 일대의 조지아 이러한 곳에 흑인 노예들과 인디언들의 그 혼인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오클라호마에 가서 그 자손들을 번식한 그 후손들이 오클라호마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클라호마도 이 동부 쪽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거기서 또 다 쫓아버린 거예요. 동부 쪽으로. 그 수풀이 있고 척박한 그쪽 땅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고 흑인들의 그 고충이 흑인들은 백인들에게 천대받고 백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이 1865년에 그 투표권을 획득할 때까지도 그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흑인들이 표면상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 당시에도요, 이 백인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왜 노예로 삼지 못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문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스페인 그 식민 군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 문자를 배우고 그것을 그 이두 형식의 자기네만의 그 글자로 만들어서 언어로 소통하고 대화도 소통하고 뭐 영어도 하고 스파니시 말도 하고 프렌치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해서 그 문명 국가 사람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디언들은 노예로 절대 부리지 못하게 법제화돼 있었고 흑인만 노예로 삼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안도 노예로 살지 않았었죠. 그래서 흑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고충은 이 모든 곳에서 있었는데 제가 촬영이 잘못돼서 소개를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노예가 살던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전체 1시간 찍은 것은 그냥 폐기해 버리고요. 그것만 올려놓을 것인데 이 노예들이 가축과 함께 집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는 주인 집에서 곡식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그 밭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채소를 심고 또 닭과 돼지와 염소를 길러서 그것을 자기들이 자력으로 잡아먹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의 집을 개조한 것이 지금 한 채 남아있어요. 제가 여기 며칠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그 노예가 살던 숙소를 찾고 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많았었어요. 한 35년 전 그때 남부 여행을 할 때만 해도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그 대저택 그러한 것이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있고 그 주변에 노예들이 사는 작은 2층 집이 쭉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폐허가 돼서 이제 전부 부셔버리고 뭐 사라져 없어지고 어디 가면 그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도 봤으니까 그것을 이제 찾아서 제가 영상에 이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노예가 살던 그 건물 그리고 여기에 그 목재 산업을 하던 여기에 작은 집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 100년도 넘은 그 옛날에 여기서 나무를 켜서 조금씩 팔고 집을 졌던 그러한 그 회전하는 톱이 있어서 여기 잠시 멈췄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살던 집은 왜 2층 집이었냐면 그 노예가 그 가축을 길러서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 가축들이 짐승들에게 밤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작은 공간에 거기에 그 닭과 염소와 돼지를 거기에서 자게 하고 그 아래층에서 밥을 해먹고 그리고 잠은 2층에 그 다락방보다는 크죠. 그 방이 2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그것을 그 주인들이 이제 져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합숙소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그래서 그러한 그 주택 구조가 있었는데 흑인들의 거주 공간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도망치다 잡히면 뭐 발목을 잘라버린다든지 뭐 총살을 시킨다든지 그 불을 펴놓고 거기에 산채로 집어던져서 태워 죽이고 한 그러한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당한 그러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남부 일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물에 빠졌어요. 여기 또 너도 빠졌어. 왜 이렇게 빠지냐? 세상에. 이 모든 남부 일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남부 일대는 딕시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남북 전쟁이 끝나는 1865년까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전 지역을 딕시랜드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딕시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 다 딕시예요. 백인들은요. 그 인디언이나 흑인들은 딕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남부의 자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우리 그 아시안들은 미국에 와서 그렇게 많은 차별을 받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이곳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아프리카에서 잡혀와서 미국에 처음에 발을 디뎠던 약 50만 명의 그 흑인 노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인권 투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으로 해서 아시안들은 뒤늦게 미국에 유입이 됐지만 흑인들의 덕으로 인해서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차별을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의 그 수많은 투쟁 행사는요, 제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역사 이야기를요, 부분적으로 짧게 한 15분 분량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면 여기의 이야기만 하고 여기 가면 여기의 이야기만 이렇게 별도별도로 하고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전체를 놓고 그리고 세계사까지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아리 강에서 오늘 악어를 만나면 악어가 또 물에 쫓아들어오면 해머로 갈겨버리려고 했는데 물이 좀 얕으니까 오지는 않아요. 악어가 많이 보여요. 악어는 일반 늑대나 곰은 이렇게 보면 눈치도 보고 그러는데 이 악어는 눈치가 없더라고요. 그냥 뭘 보면 덥석 물어버리는, 물고서 그냥 막 흔들어서 물속에 끌고 들어가는 이제 그러한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낚시배를 갖고 온 트레일러들이 저기 다리 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를 띄워서 그 악어가 많이 살고 있는 그쪽에 낚시질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악어가 보이면 쏴버리고, 나는 총을 안 갖고 다니니까 대검이나 이런 해머로 그냥 뇌진탕을 일으켜버리는 그러한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이곳에서요, 내일 모레까지 월요일까지 나의 사랑스러운 딸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기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 딸과 이제 한동안 있어야죠. 그리고 점차 그 체로키 그 피플들의 그 고향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번에 여행에 한 2-3주 동안 1월 말 정도까지의 그 여행 일정이고, 그 나중에는 뭐 뉴욕으로 갈지 뭐 뉴올리언스로 갈지 어디 갈지 그건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하다는 그 점쟁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나의 그 여행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행하는 그 타입이 럭비공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럭비공은 드리블이 안 되는 겁니다. 축구공은 동그라니까 드리블이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지만 럭비공은 던지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